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읽는 나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 읽는 나비는 책을 읽고 나로부터 비롯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에서 책을 소개하고 책 읽는 나비로 이름을 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여기 보시면 보이나요? 생각하는 인문학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 2주 전부터 가족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첫 책이 이 생각하는 인문학이었는데요. 읽으면서 좀 더 책 또는 인문학에 대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인문학은 이지성 씨, 우리 그 꿈꾸는 다락방을 지으신 분 있잖아요.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도 지었고, 그 이지성 씨가 지으셨는데, 여기에 앞부분에 많은 장대한 내용이 정말 읽으면 우리가 이 지금 교육 현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를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복 이후에 우리나라 교육을 지배한 것은 우미나 교육입니다. 그 우미나 교육의 목적은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서 저급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는 인문학을 읽고 저도 알게 되었는데 우리 수학과 과학의 모든 과정은 인문고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2년간 수학과 과학을 배우고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철학과 철학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철학을 하지 않고 단지 공식만 외우고 화학식 뭐 이런 것만 외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일제도 군부 독재도 살아갔었는데 교육만은 그때 그대로이라고 합니다. 참고서와 문제집만으로 우리의 두뇌를 생매장하는 것이지요. 학교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삶의 종착지는 인문학에 기초한 수학, 과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인문학에 기초한 수학, 과학을 하는 학교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하고 또 인문 고전을 읽고 필사하고 사색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여기는 적혀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인문학이라는 도구 자체에만 집착한 나머지 생각과 행복은 잊어버리고 인문학의 지식에만 몰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의 본질은 삶과 행복을 깨닫고 세상의 약자를 섬기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와 우리나라를 망쳐온 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인문학을 읽고 그 저자의 생각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의 생각을 우리 내면에 넣어서 우리에게 적용된 인문학을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문학의 본질이 사람의 삶과 행복을 깨닫고 세상의 약자를 섬기고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열심히 공부하여서 정말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도 만들고 그 밖에 많은 과학 또 여러 가지 농사 짓는 기구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진정 약자를 섬기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에 몰두한 인문학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문학을 읽고 이제 우리 두뇌 안의 작은 괴물인 주입식 시스템을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제 기독교인데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우리 안의 창조성과 또 그 천재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색 공부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위대해지려고 각오한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입지라고 하는데 뜻을 세우지 않고는 인문학적 성공을 이룬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지란 인문학을 통해서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그것으로 세상에 아낌없이 나눠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색 공부법 10가지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한 가지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286페이지부터 이제 한 가지씩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좀 전에 말했는데 위대해지려고 각오한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다고 해서 입지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자인데요. 거경공리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경공리란 사람과 사물을 지극히 공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상태인 경에 거하면서 공리, 즉 사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과 같은 독서와 사색을 하라, 경물치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문고전에 나오는 글자의 이치를 파고들어서 또 역사 고전을 통해서 흥망성쇠의 이치를 파고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완전한 알매에 이르러서 독서와 사색을 하는 것이 경물치지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는 인생은 무엇인지,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등 뜨거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며 전쟁과 같은 독서와 사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색하라. 소크라테스처럼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 사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에게 사색법을 가르쳐준 분입니다. 이분은 그 해답을 얻을 때까지 사색하여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색의 경지에 올랐던 소크라테스도 힘들었지만 그 사색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되었습니다. IBM 창업자 토머스 밧슨, 또 이분도 사색하는 것을 경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한번 사색을 시작하면 해답을 얻을 때까지 그만두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되게 제가 정리한 게 있거든요. 원어로 읽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외국어에 너무 약한데요. 이분은 그 언어를 통해서 위대한 천재들의 세계로 나아가서 원어에 적힌 천재들의 영혼과 직접 만나면서 그 글을 적은 이유를 알면서 나를 또 사색하며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문고절 반열에 오른 해설서로 사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또 태종 이방원이 자기 경영과 국가 경영의 교과서로 삼은 책이 대약연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태계 이황이 글자가 희미해질 때까지 읽었던 것이 주자전서라고 합니다. 이 책들은 거의 약 800년 가까이 동양 인문학 천재들의 필독서라고 합니다. 또 논어는 공자가 직접 쓴 책이 아닌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공자 사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스승의 가르침을 한 권으로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 인문고전의 반열에 오른 해설서로 사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인문고전 목차로 사색 지도를 그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색 지도가 저도 옛날부터 역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시기에 외국은 어느 시기였는지 정말 궁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야 드디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권으로 보는 세계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이거를 다 펼치면 우리 집 거실에 가득 메웁니다. 연표가 나와 있는 건데요. 한 예로 든다면 우리나라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유리왕 동명성왕 때에 동명성왕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AD가 시작되는 연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AD 우리나라가 동명성왕 유리왕 때 저 로마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때는 또 세네카 로마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저도 세네카의 화에 대하여라고 읽었는데 그 세네카의 책들이 지금 많은 철학자들의 서양 철학자 또는 심리학자들이 적고 이분의 글을 보고 인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사색 지도를 그려보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는 그랜드 투어를 하라고 합니다. 그랜드 투어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자기를 충전하는 여행과 자기를 향상시키는 여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좀 더 생소한 여행으로 인문고전 저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무대를 탐사하면서 인문학적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연표를 통해서 사색하라는 바로 그 전에 또 인문고전의 목차로 사색 지도를 그려라도 있습니다. 인문고전 목차를 쭉 적어서 읽으면서 그 목차에 적힌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색하고 그 다음 인문고전을 읽으라는 그 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사색 공부법, 즉 사색을 하면서 공부하며 생각을 넓혀가는 과정을 해서 우리 머리 안에, 두뇌 안에 있는 주입식 시스템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우리 인문학의 목적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은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정자의 말에 당신이 논어를 읽고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논어를 읽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읽고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을 깊이 공부하고 사색하여 세상을 긍휼히 여긴 위대한 인물들처럼 인문학을 통해 좀 더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익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생각하는 인문학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나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 같은 나이인 40, 50대도 읽어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